오늘은 광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광고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광고를 너무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광고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광고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못 만든 광고는 더 싫어하죠. 그나마 제대로 만들어야 봐줄만 할까 말까 하는 게 광고죠.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비싼 돈을 들이는 거기도 하고요. 통상은 컨텐츠를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봅니다. 그중 일부 광고가 기억에 남기도 하죠. 노래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게 광고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요즘은 디지털 광고가 대세죠.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고든 광고가 바로 유튜브의 스킵 버튼, 건너뛰기 버튼하고 네이버 밴드의 풀 스크린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광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광고의 광고비가 전통 매체의 광고비를 앞섰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전통 매체의 광고비를 앞장서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유튜브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광고의 특징은 지저분한 배너 광고와 달리 TV처럼 전체 화면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디지털 광고인들이 꿈꾸던 전통 매체 방식의 광고를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전통 매체를 집행하던 광고주들도 이제는 유튜브를 염두에 두고 광고를 만들어야 할 만큼 그 파워가 막강해졌어요. 오래전부터 PC 화면 안에서 노출되는 작은 배너 형식으로 인해서 인터넷 광고의 효과는 과소평가되었었습니다. 그에 대한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던 것이 스마트폰에 보급하고 또 유튜브의 인기로 인해서 판이 갑자기 뒤집힌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광고에는 건너뛰기 버튼이 있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라고 부르는 이 광고는 30초 이상의 영상은 30초 이상을 봐야 하고요. 또 30초 미만의 영상은 그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과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유튜브의 광고 방식은 광고주한테 이득일까요? 아니면 유튜브 사용자한테 이득일까요? 5초 지나서 광고를 스킵 버튼을 누르면 과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1분짜리 SUV 자동차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킵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과금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도 윈, 광고주도 윈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제 동생에게 이 영상이 노출됐다고 하겠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 영상은 광고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에요. 정보죠. 게다가 세단을 오래 타서 마침 SUV에 관심이 있었던 제 동생은 영상을 열심히 보겠죠. 외관을 살피고 각종 편의장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는 해당 자동차의 해당 웹사이트까지 가서 부가 영상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동일한 광고를 가지고 더 효과적인 타겟에게 자동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매체의 아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아무래도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대로 돈을 쓰는 게 목적인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도록 영상을 만들 겁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예로 들고 싶은 것이 네이버 밴드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 밴드 광고를 하면 떠오르는 광고 상품이 있으신가요? 아마 삼성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풀스크린 광고를 꼽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앱을 닫을 때 전체 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광고죠. 이 광고는 광고 화면의 점유율이 높아서 광고주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어차피 앱 사용을 하다가 종료하고 떠날 때 나타나니까 사용자들을 심하게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광고는 컨텐츠를 보기 전에 나오는데 이 광고는 컨텐츠를 다 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광고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흐름을 잘 탄 거죠. 이 광고의 원래 명칭이 있는데요. 인터스티셜 광고입니다. PC를 중심으로 하던 인터넷 광고 초창기에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진 광고입니다. 사실 웹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배너 광고의 가장 큰 단점은 큰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다 보고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때
전체 화면에 등장하는 이 인터스티럴 광고는 광고주들이 아주 관심이 많았죠. 저도 그 광고를 대행사에 있을 때 많이 팔았는데요. 게다가 이 화면을 다 들여다가 잘못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클릭률도 일반 광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어요. 콘텐츠를 방해하는 이런 광고를 소비자가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또 PC 모니터를 꽉 채운 광고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점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매체에서는 이런 방식의 광고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순위가 낮은 사이트들에 게재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죠. 이게 스마트폰의 앱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활시킨 것이 바로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광고입니다. 아시다시피 PC에서는 콘텐츠를 전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와 사이트 간의 연속선상의 방해를 받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앱 방식이잖아요. 앱을 켰다 껐다 하면서 콘텐츠를 보게 되죠. 앱을 사용하다가 이탈하는 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훨씬 덜한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의 이 작은 화면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PC처럼 놀라는 일은 적습니다. 현대인들은 광고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강제로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냐에 대한 고민이 디지털 광고가 전통 광고 매체를 뛰어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활기찬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지개 쭉 펴시고 밖에 나가서 좀 행복한 이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